할아버지, 결제 가능하세요? 계산 가능하세요?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손자 대학 합격 축하해 주려고 예약하러 왔는데 50만 원도 없어 보인다며 쫓겨났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7천억대 재산에 그 프랜차이즈 창업주라는 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청담 한정식 입구.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자 매니저가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 정확히는 내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보는 눈빛이. 예약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매니저 박미경은 잠깐 멈칫하더니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다. 20년 된 점퍼, 색바랜 면바지, 낡은 검은 단화. 그녀의 눈빛에서 읽혔다. 이 사람이 여기 올 사람인가?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75살 할아버지가 이런 고급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우리 손자 준서,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40년 전 포장마차 하나 끌고 다니던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축하를 해주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청담 한정식 1인당 50만 원. 비싸지만 괜찮았다. 손자 웃는 얼굴만 보면 됐으니까. 언제요? 몇 분이세요? 매니저가 물었다. 말투는 존댓말이지만 어딘가 건성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4명입니다. 토요일이요? 그녀는 모니터를 봤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다. 나는 카운터 너머 화면을 힐끗 봤다. 뭔가 빈칸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가 나를 다시 봤을 때 표정이 달라졌다. 더 차갑게. 어르신. 그녀가 말했다. 저희 식당은 코스 요리가 1인당 50만 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4분이시면 총 200만 원이에요. 그녀가 다시 강조했다. 마치 정말 계산 가능하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그렇게 물었다. 계산 가능하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갈색 가죽 지갑. 20년 전 준서가 초등학교 때 선물해 준 거였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그때 준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갑을 열었다. 현금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다. 200만 원쯤은 문제 없었다. 하지만 매니저는 내 지갑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낡은 지갑. 그것만 봐도 돈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 식당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간 무슨 뜻인지 알았다. 당신은 여기 안 어울린다는 뜻. 제 돈으로 제 손자 밥 사주는데 왜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매니저는 잠깐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다 찼어요. 거짓말이었다. 방금 화면에 빈칸이 보였으니까. 방금 보니까 자리 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확 굳었다. 그때 주방 쪽 문이 열렸다. 흰색 셰프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김태수 셰프. 통통한 체격에 인상이 날카로웠다. 미경 씨, 6번 테이블 주문 확인 좀. 셰프가 말하다가 나를 봤다. 그리고 매니저와 나 사이의 분위기를 읽었는지 걸음을 멈췄다. 매니저가 그 셰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르신이 예약하시겠대요. 셰프가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진짜로. 아, 그러세요? 셰프가 말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내가 손님이 아니라는 걸, 그냥 쫓아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자 밥 사주려고 온 게 잘못인가?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웃던 그 얼굴. 그래도 나는 돌아서야 했다. 매니저의 마지막 한마디가 등 뒤에서 들렸다. 어르신, 근처에 백반집 괜찮은 데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봤다. 매니저와 셰프,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렇게 길을 걷는데 내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 화면에 준서라는 이름이 떴다. 손이 떨렸다. 받아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보세요, 준서야. 할아버지, 예약되셨어요? 준서 목소리는 밝았다. 기대에 찬 목소리였다. 아, 그게 말이 막혔다. 예약 안 됐어. 할아버지가 쫓겨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응, 아직 확인 중이야. 거짓말이었다. 평생 살면서 손자한테 거짓말은 처음이었다. 아, 그럼 확인되면 문자 주세요. 저 너무 기대돼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바빠 보였다. 나만 멈춰 선 것 같았다. 개찰구를 통과했다. 플랫폼에 사람이 많았다. 퇴근 시간이었다. 전철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갔다. 나도 그 속에 섞였다. 차 안은 복잡했다. 손잡이를 잡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40년 전 포장마차 하나 끌고 다니던 시절. 그때도 이 지하철을 탔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장사하고 10여 년을 그렇게 버텼다. 작은 식당으로 키웠다. 그리고 체인으로 확장했다. 한식미가 내가 만든 이름이었다. 전국에 하나, 둘씩 늘어났다. 10개, 20개, 50개. 정신없이 달렸다. 그러다 쓰러졌다. 15년 전 가을. 심장에 문제가 왔다. 의사가 말했다. 이렇게 사시면 5년을 채 못 가십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이 뭐가 중요한가.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있는데 나 혼자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내려놓았다. 전문 경영인을 모셨다. 회사는 그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지분은 유지했다. 51%. 여전히 최대 주주였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험이었다. 언젠가 준서에게 물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살았다. 회사 일엔 관여하지 않았다. 신규 매장도 안 가봤다. 청담 한정식 10년 전에 오픈했다던데 나도 처음 가본 거였다. 그런데 쫓겨났네. 웃겼다. 내 회사 매장에서 내가 지하철이 역에 멈췄다. 사람들이 내렸다. 나도 내렸다. 집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천천히 걸었다. 골목길이 익숙했다. 40년을 산 동네였다. 우리 집 대문이 보였다. 낡은 빨간 대문.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나는 좋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갔다. 서재라고 부르기엔 작은 방이었다. 책장 하나, 책상 하나. 책상에 앉았다. 책장을 봤다.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 중에서 두꺼운 회계 원리 책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책을 열었다. 가운데가 파여 있었다. 그 안에 작은 가죽 케이스가 있었다. 케이스를 꺼냈다. 지퍼를 열었다.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나는 젊었다. 정장을 입고 한식미가 간판 앞에 서 있었다. 1호점 오픈 날. 그때는 꿈만 같았다. 명함을 하나 꺼냈다. 이승철. 대한종합금융회장 오래된 명함이었다. 15년 전 명함. 이승철. 내 오랜 친구. 아니, 정확히는 전 직장 동료였다. 40년 전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그때 나는 격리부장이었다. 승철이는 영업차장. 회사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함께 버텼다. 밤을 새우며 장부를 마쳤다.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회사를 살렸다. 하지만 나는 나왔다.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으니까.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승철이는 회사에 남았고 임원이 됐고 결국 회장이 됐다. 대한종합금융. 자산 20조 원.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하지만 내가 은퇴한 후로는 뜸해졌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나도 이제 은퇴한 노인인데 친구한테 연락하기 뭐해. 하지만 승철이는 가끔 명함을 보내왔다. 형님 건강하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나는 그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명함을 보고 있는데 눈이 뜨거워졌다. 내가 이걸 쓸 때가 온 건가? 손자 때문에? 식당 예약 때문에? 아니었다. 그냥 화가 났다. 그 매니저의 눈빛, 그 셰프의 코웃음, 백반집 가보세요.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회사 매장에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다. 이승철. 손가락이 멈췄다. 15년이다. 15년 만에 전화를 거는 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도움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 위에 있었다. 누르려는 순간 멈췄다. 아니야. 혼잣말을 했다. 전화를 내려놓았다. 명함도 도로 책 속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청담 한정식, 같은 시각. 매니저 박미경은 카운터 뒤에서 웃고 있었다. 셰프 김태수와 함께. 아니, 진짜 웃겼어요. 미경이 말했다. 낡은 지갑 꺼내는 거 봤어요? 정말 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던데.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표정 변하던 거 봤죠? 맞아요. 계산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완전 당황하더라고요. 둘은 낄낄댔다. 홀 안쪽에서 웨이터 한 명이 지나갔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 없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근데 미경 씨 잘하셨어요. 태수가 말했다. 저런 사람들 받으면 우리 식당 이미지 떨어져요. 고급 한정식인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정리한 거예요. 미경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솔직히 옷 보면 다 알잖아요. 저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200만 원 쓸 리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 손님들은 다 달라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저번 주에 온강 회장님도 그러시던데 여긴 사람 걸러내는 게 확실해서 좋다고. 맞아요.
그게 우리 식당 경쟁력이죠. 그때 홀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 최민호 상무. 대한종합금융 계열사 임원이었다. 이 식당 단골 VIP였다. 미경 씨. 민호가 카운터로 왔다. 네, 상무님. 식사 맛있으셨어요? 그럼요. 역시 여기는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아까 나갈 때 할아버지 한 분 봤는데 손님이셨어요? 미경과 태수가 눈을 마주쳤다. 아, 그분이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은 아니에요. 예약하러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식당 가격대를 몰랐나 봐요. 미경이 말했다. 태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태수가 손으로 당황하는 표정을 흉내냈다. 민호가 웃었다. 하, 그럴 수 있죠. 이 동네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미경이 맞장구 쳤다. 민호는 명함을 꺼냈다. 다음 주에 저희 회사 접대 예약 하나 할게요. 8명 정도. 네, 감사합니다. 미경이 공손하게 명함을 받았다. 민호가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미경이 명함을 봤다. 최민호. 대한종합금융 계열사 상무. 역시 우리 손님들은 달라. 미경이 중얼거렸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할아버지랑은 차원이 다르죠. 진짜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시지. 둘은 다시 웃었다. 그때 홀 안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미경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을 봤다. 본사 대표이사님. 표정이 굳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잠깐만요. 미경이 전화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갔다. 태수는 카운터에 혼자 남았다. 뭐지? 무슨 일이래? 표정이 미묘했다. 사무실 안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예, 대표님. 네. 네. 지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귀를 기울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미경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하지만 기분은 무거웠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다. 매니저의 차가운 눈빛, 셰프의 코웃음, 백반집 가보세요. 이불을 걷어찼다. 거실로 나왔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준서였다. 깜짝 놀랐다. 준서야? 너 학교는? 오늘 오전 수업 없어요. 그래서 왔어요. 준서가 웃으며 들어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할아버지, 예약됐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아, 그게. 문자 안 주셔서 제가 직접 왔어요. 토요일이 이틀 남았잖아요. 준서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준서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혹시 예약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 목에 걸렸다. 준서는 눈치가 빨랐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할아버지 표정이 이상해요. 준서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굳이 비싼 데 안 가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준서야, 집에서 먹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착한 손자였다. 하지만 그래서 더 미안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제대로 축하해 줄 거야. 괜찮다니까요. 안 괜찮아.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할아버지, 너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장에서 그 책을 꺼냈다. 회계 원리책. 가운데 파인 곳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승철, 대한종합금융회장. 손에 든 명함이 떨렸다. 15년 만이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15년 만에 듣는 승철이 목소리였다. 승철아. 네. 누구세요? 나야. 이성훈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님? 승철이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그래, 나야.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승철이 목소리가 감격스러웠다.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세요? 응, 잘 지냈어. 형님,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다. 내가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누군데요? 승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한식미가 창업주이시잖아요. 지금도 본사에서 형님 모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야, 나 은퇴한 지 15년 됐어. 이제 그냥 주주일 뿐이야.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죠.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승철아, 사실은. 네, 형님. 요즘 손자 준서가 서울대 붙었거든. 와,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그래서 축하 좀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당연히 해야죠. 형님,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다. 승철이 기다렸다. 어제 청담동에 한정식 집이 하나 있길래 거기 예약하러 갔었어. 청담 한정식이요? 응. 근데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 사람들이 내 옷차림 보고는 예약을 안 받아주더라고. 승철이 말이 없었다. 계산 가능하냐고 묻고 백반집 가라고 하고. 뭐라고요? 승철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형님을요? 그래. 그냥 웃겼어. 형님, 잠깐만요. 승철이 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다. 청담 한정식? 혹시 그거 한식미가 계열사 아닙니까? 그런가? 나는 잘 몰라. 형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 아세요? 승철아, 괜찮아. 나는 그냥. 형님. 승철이 말을 끊었다. 15년 만에 전화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형님, 그게 정말 한식미가 계열사라면. 승철이 말을 멈췄다. 형님 회사 직원이 형님한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알았어. 나는 주소를 불렀다. 그리고 형님, 토요일 몇 시에 식사하실 거예요? 저녁 7시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가 모시겠습니다. 승철아, 40년 전에도 형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회사 살린 건 형님이셨어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나왔다.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친구요? 응, 옛날 친구. 준서가 웃었다. 할아버지 친구분도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할아버지 친구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다녀.
아, 그렇구나. 준서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같은 시각, 대한종합금융회장실. 승철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를 불렀다. 과장, 네, 회장님. 한식미가 본사 대표이사 연락처 찾아줘. 한식미가요? 응, 지금 당장. 비서가 황급히 나갔다. 5분 후 연락처를 가져왔다. 승철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식미가 김영수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종합금융 이승철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급격히 공손해졌다. 대표님, 청담 한정식 매장이 귀사 계열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승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이성훈 명예회장님께서 그 매장에 대해 아십니까? 명예회장님이요? 김영수 목소리가 떨렸다. 명예회장님께서 청담 한정식에 무슨 일이? 어제 명예회장님께서 그 매장에 예약하러 가셨다가 쫓겨나셨습니다. 네, 그럴 리가. 직원들이 옷차림 보고 계산 능력 의심하며 예약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대표님, 승철이 차갑게 말했다. 명예회장님은 제 평생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식미가 최대 주주이십니다. 네. 토요일 저녁 7시에 제가 명예회장님과 함께 그 매장에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토요일 저녁 6시 40분. 청담 한정식 앞. 나는 손자 준서와 함께 서 있었다. 준서는 정장을 입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준서야, 너 정장 언제 샀어? 어제 엄마랑 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서울대 갔는데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죠. 준서가 웃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옷을 좀 신경 썼다. 오래된 검은색 정장. 30년 전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이었다. 낡았지만 그래도 깨끗했다. 할아버지, 들어가요. 준서가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카운터에 매니저 박미경이 서 있었다. 그녀가 우리를 봤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 나를 알아봤다. 며칠 전 쫓아낸 그 할아버지. 어르신?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약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미경은 모니터를 봤다. 그리고 나를 다시 봤다. 성함이요? 이성훈입니다. 미경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명단을 쭉 내렸다. 이성훈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예약이 안 되어 있는데요? 미경이 말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확인해 보세요. 제 친구가 예약했을 겁니다. 친구요? 미경이 비웃듯 물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승철입니다. 순간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이승철,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미경은 모니터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7시 예약 명단. 이승철 회장 VIP 특별 예약. 그 옆에 작은 메모. 본사 지시 최우선 응대. 미경은 나를 봤다. 그리고 준서를 봤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준서가 나를 봤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기다리자. 사무실 안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미경이 나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어르신, 미경이 말했다. 혹시 이승철 회장님과 어떤 관계시죠? 친구라고 했잖습니까?
친구요?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다. 셰프 김태수가 나왔다. 미경 씨, VIP 손님 준비. 태수가 말하다가 나를 봤다. 멈췄다. 저 어르신. 며칠 전 쫓아낸 그 할아버지. 태수와 미경이 눈을 마주쳤다. 설마. 태수가 중얼거렸다. 미경은 다시 나를 봤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확인 좀 해야겠어요. 확인이요? 네. 이승철 회장님께 직접.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승철이었다. 여보세요. 형님, 제가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교통이 좀 막혀서. 괜찮아. 천천히 와. 형님은 벌써 도착하셨어요? 응, 손자랑 같이. 아, 준서 조카도 왔군요. 제가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미경과 태수가 나를 보고 있었다. 지금 이승철 회장님이랑 통화하신 거예요? 미경이 물었다. 네. 5분 정도 늦는답니다. 미경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저희가 말이 막혔다. 나는 그들을 봤다. 며칠 전 나를 비웃던 그 눈빛. 백반집 가보세요. 그 말 다 기억났다. 하지만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말했다. 자리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우리를 VIP룸으로 안내했다. 가장 좋은 방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미경이 의자를 빼줬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준서가 앉았다. 나도 앉았다. 미경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물 드릴까요? 네, 주세요. 미경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 준서가 나를 봤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할아버지 친구분이 회장님이세요? 응. 옛날 친구야. 대박. 준서가 눈을 크게 떴다. 미경은 사무실로 뛰어갔다. 태수가 따라왔다. 미경 씨, 진짜 저 할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망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계산 가능하냐고 물었고, 백반집 가라고 했고, 그리고 뒤에서 비웃었고, 둘은 서로를 봤다. 공포가 눈에 보였다. 회장님이 그 얘기 들었을까요? 태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먼저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일부러? 우리 반응 보려고. 미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떡하죠? 회장님 오시면. 그때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 둘은 동시에 복도로 나왔다.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 회색 정장.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외모. 뒤에 비서 한 명이 따라왔다. 이승철 회장이었다. 미경과 태수는 숨이 멎었다. 승철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들을 봤다. 이성훈 선배님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VIP룸에 계십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미경이 앞장섰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VIP룸 문을 열었다. 승철이 들어갔다. 형님. 승철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봤다. 나도 일어났다. 승철아. 15년 만이네요, 형님. 우리는 악수했다. 승철이 준서를 봤다. 이 친구가 준서 조카구나. 서울대 합격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승철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미경과 태수를 봤다. 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승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두 분 잠깐 들어오시죠. 미경과 태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VIP룸 안으로 들어왔다. 승철이 그들을 봤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앉으시죠. 승철이 말했다. 둘은 서로를 봤다. 앉으라는 건지 서 있으라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아니, 저희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이번엔 명령이었다. 둘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다. 승철은 그들을 번갈아 봤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시죠. 성함이 박미경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셰프입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이분께서 이 식당에 오셨죠? 나를 가리켰다. 미경과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둘은 대답하지 못했다. 승철이 다시 물었다. 제가 형님께 들었습니다만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하셨죠? 미경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목소리가 떨렸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미경은 눈물이 글썽했다. 저희가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식당 분위기를 생각해서. 분위기요? 승철이 반복했다. 네. 그리고 계산 가능하신지 말을 잇지 못했다. 승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형님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닙니다. 승철이 다시 그들을 봤다. 뭐가 더 있습니까?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고요? 네. 어떤 말을 하셨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승철이 기다렸다. 낡은 지갑 꺼내는 거 보고 웃었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백반집 가보라고. 말을 마치지 못했다. 승철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의 주먹이 쥐어지는 걸 봤다. 하지만 승철은 참았다. 그때 VIP룸 문이 급하게 열렸다.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50대 초반, 정장 차림, 땀을 흘리고 있었다. 김영수, 한식미가 본사 대표이사였다. 명예회장님, 그가 나를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다. 명예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과 태수는 얼어붙었다. 명예회장님? 미경이 중얼거렸다. 김영수가 그들을 봤다. 너희들이 명예회장님을.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과 태수는 나를 봤다. 입이 떡 벌어졌다. 명예회장님이. 이분이.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김영수가 그들에게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사부터 해. 미경과 태수는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명예회장님, 저희가 잠깐. 내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앉으세요. 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미경과 태수를 봤다. 명예회장이 뭔지 아십니까? 둘은 고개를 저었다. 이 한식미가 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승철이 대신 대답했다. 40년 전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전국 체인 120개를 만드신 분이죠.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지금도 최대 주주로서
51%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승철이 차갑게 말했다. 이 청담 한정식도 명예회장님 회사입니다. 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희가 회장님을, 네. 당신들은 자기 회사 명예회장님을 쫓아낸 겁니다. 승철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미경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다. 명예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태수도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둘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김영수 대표도 얼굴이 창백했다. 명예회장님, 제 관리 소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을 봤다. 며칠 전 나를 비웃던 그 사람들.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고개 드세요. 내가 말했다. 명예회장님, 고개 드세요. 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저는 그냥 손자 밥 사주러 온 할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돈도 있었고 계산할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제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명예회장이든 그냥 노인이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명예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철이 일어났다. 형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회사 일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 김영수를 봤다. 대표님, 이거는 본사에서 처리하세요. 네, 명예회장님. 월요일에 결과 보고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손자 축하 자리니까 식사나 제대로 준비하세요. 네.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경이 울먹였다. 명예회장님. 나는 돌아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복도. 김영수가 미경과 태수에게 다가갔다. 너희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대표님, 저희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김영수가 차갑게 말했다. 명예회장님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냐? 손님을 그렇게 대한 게 문제지. 죄송합니다. 월요일 본사로 나와. 인사위원회 열릴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김영수는 그들을 남겨두고 VIP룸으로 돌아갔다. 복도에 남은 미경과 태수. 둘은 서로를 봤다. 우리 끝났어. 태수가 중얼거렸다. 명예회장님을 쫓아냈다니.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VIP룸. 식사가 시작됐다.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 하지만 서빙하는 직원들의 손이 떨렸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명예회장님이 오셨대. 준서가 나를 봤다. 할아버지, 명예회장님이시라고요? 응. 할아버지가 옛날에 만든 회사야. 와, 몰랐어요. 은퇴한 지 오래돼서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야. 승철이 웃었다. 형님 겸손하시긴. 여전히 최대 주주이신데. 주주일 뿐이야. 경영은 대표님이 하시잖아.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명예회장님,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직원들 문제죠. 그래도 토요일인데 본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명예회장님. 준서가 김영수를 봤다.
할아버지 회사 대표님이세요? 네, 준서 학생. 서울대 합격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이어졌다. 승철이 나를 봤다. 형님, 그래도 속 시원하시죠? 뭐가? 그 사람들 표정 보셨잖아요. 나는 웃었다. 좀 그렇긴 해. 15년 전에 은퇴하셨어도 형님은 여전히 이 회사 주인이십니다. 아니야. 이제는 직원들 거야. 나는 그냥 옛날 사람일 뿐이고. 승철이 고개를 저었다. 형님 다우십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예회장님, 월요일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원칙대로 하세요. 네. 회사 규정대로 대표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다. 문 밖에서 미경과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9시 청담 한정식 사무실. 미경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휴대폰만 계속 봤다. 본사에서 언제 연락 오는 걸까? 손이 떨렸다. 주말 내내 잠을 설쳤다. 토요일 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명예회장님. 자기 회사 명예회장을 쫓아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본사 인사팀. 숨이 멎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박미경 매니저님, 김태수 셰프님과 함께 지금 본사로 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차갑다. 네. 지금요? 네. 30분 안에 도착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와서 얘기합시다. 전화가 끊겼다. 미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주방으로 갔다. 태수가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수 씨. 네. 태수가 돌아봤다. 미경의 표정을 보고 알았다.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 30분 안에 오래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본사 회의실. 미경과 태수는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김영수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가 입을 열었다. 토요일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미경과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고객 차별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즉시 인사 조치할 것.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김영수가 서류를 펼쳤다. 두 분의 행위는 우리 회사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명예회장님께서 40년 전 포장마차로 시작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둘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라. 이게 우리 회사 첫 번째 원칙입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셨던 기억. 미경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 원칙을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김영수가 말을 멈췄다. 명예회장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저희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명예회장님이든 일반 손님이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인사위원회 결정입니다. 두 사람의 숨이 멎었다. 박미경 매니저, 김태수 셰프,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대표님, 미경이 울먹였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원칙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원칙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넸다. 사직서에 서명하세요.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내가 들어왔다. 미경과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명예회장님, 앉으세요. 나는 김영수 옆자리에 앉았다. 대표님, 처리 다 됐습니까? 네, 명예회장님. 방금 해고 처리 완료했습니다. 나는 미경과 태수를 봤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두 분, 내가 말했다. 두 사람이 나를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유를 묻는 겁니다. 미경이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저는 40년 전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저도 당신들한테 당한 것처럼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했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명예회장님. 그런데 제 회사 직원이 제가 당했던 그 짓을 다른 손님에게 했습니다. 미경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도 무릎을 꿇었다. 명예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봤다. 솔직히 후련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다. 가족은 있습니까?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태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김영수에게 말했다. 대표님, 네, 명예회장님. 두 분 퇴직금 규정대로 지급하고 3개월치 급여 더 주세요. 네, 명예회장님. 그리고 재취업 추천서도 써주세요. 미경과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명예회장님, 저희가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일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옷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세요. 명예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인사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 김영수가 따라 나왔다. 명예회장님. 네, 대표님. 명예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겁니다. 나는 웃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한 거죠. 네, 해고는 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줘야죠.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배우겠습니다. 명예회장님. 대표님이 잘하고 계세요. 회사 믿고 맡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걷는데 직원들이 나를 봤다. 명예회장님, 명예회장님이시다. 다들 허리를 숙였다. 나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수고들 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다. 회장님, 댁으로 갈까요? 응. 집 가자. 차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이제 끝이구나. 가슴이 후련했다. 동시에 준서 얼굴이 떠올랐다. 토요일 밤 준서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휴대폰을 꺼냈다.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서야, 이번 주말에 또 밥 먹자. 할아버지가 살게. 곧 답장이 왔다. 할아버지 최고. 사랑해요. 나는 웃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서울거리. 40년 전 포장마차 끌고 다니던 그 거리.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그냥 할아버지. 손자 밥 사주고 싶은 할아버지. 2주 후, 일요일 오후. 우리 집 거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할아버지. 준서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내외도 함께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했다. 다들 왔구나.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준서가 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서울대 경영학과 OT 사진이었다. OT 잘 다녀왔구나.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서 얼굴이 밝았다. 며느리가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어.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 다행이다.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다. 아버지, 왜? 그 얘기 들었어요. 청담 한정식일. 나는 준서를 봤다.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뭐가 멋있어?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 만드신 줄. 옛날 일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자랑할 게 뭐 있어. 나는 은퇴했고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잖아. 며느리가 차를 들고 왔다. 아버님, 저희도 몰랐어요. 준서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냥 옛날 일이야. 준서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근데 진짜 멋있어요. 뭐가? 그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으신 것도, 일자리 소개해 주신 것도. 나는 준서를 봤다. 준서야. 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네. 돈이 있든 없든, 옷이 좋든 나쁘든, 사람은 다 똑같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말씀 알겠어요. 내가 서울대 가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거야. 근데 그 중에는 가난한 친구도 있을 거고, 부자 친구도 있을 거야. 네. 그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 준서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내 일 하느라 바빴잖아. 그래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 감사해요. 뭐가? 준서 키워주시고, 저희 돌봐주시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승철. 잠깐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승철아. 형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님,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무슨? 청담 한정식 그 직원들 말입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들 다른 식당에 재취업했대요. 그래. 네. 형님이 추천서 써주신 덕분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그 매장 지나가다가 봤는데 뭘?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나는 웃었다.
다행이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기회를 주셔서.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배운 거지. 그래도 형님이 대단하세요. 승철아, 고맙다. 알려줘서. 네, 형님.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준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전화예요? 응. 그 식당 사람들 얘기야. 아, 쫓아내려던 사람들요? 응. 새 일자리 잘 찾았대. 다행이다. 준서가 웃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한 거지. 아들이 일어났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준서 내일 학교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준서가 나를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문득 40년 전 생각이 났다. 포장마차 앞에 서서 이런 노을을 봤었다. 그때는 힘들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비웃음 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버텼다. 그렇게 오늘까지 왔다. 이제는 손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회사는 은퇴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봤다. 1호점 오픈날 사진. 젊은 내가 웃고 있었다. 열심히 살았지? 혼잣말을 했다. 그때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질 거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언젠가 내 손자가 서울대 가는 날이 올 거야. 창밖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켰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준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다음 주에 오면 끓여줘야지.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부었다. 된장을 풀었다. 두부를 썰었다. 파를 썰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40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 포장마차에서. 지금도 똑같다. 다른 건 장소뿐. 마음은 그대로였다. 손님을, 가족을,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냄새가 좋았다. 이 정도면 되겠네. 혼잣말을 하고 불을 껐다. 냄비 뚜껑을 덮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별 관심 없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놨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나이를 먹으니 쉽게 피곤해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할아버지 최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는 최고지. 최고로 행복한 할아버지. 손자 밥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 그걸로 충분했다. 창밖에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집안은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잠들었다. 행복한 꿈을 꾸면서